이것도 캐딜락에서 정말 최근에 내놓은 아주 멋있는 차죠. 바로 입문형 스포츠 세단 CT4입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외관부터 정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캐딜락이 자랑하는 이 디자인 패밀리 룩, 그리고 앞으로 캐딜락이 보여줄 미래 디자인 흐름을 너무 여실히 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캐딜락 에스칼라 콘셉트를 통해서 앞으로 캐딜락이 이러한 디자인의 차를 선보일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 에스칼라 컨셉트의 표현이 가장 잘 반영된 차가 개인적으로 저는 CT4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일단 세로로 긴 주간주행 등 역시 캐딜락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CT4와 동시에 출시한 CT5랑 아주 유사하고 일반인이 볼 땐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조목조목 뜯어보면 살짝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CT5의 같은 경우는 이 세로형 긴 주간주행 등이 끊어져 있거든요. 가운데 범퍼를 통해서 한번 끊어져 있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CT4 같은 경우는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CT5보다 CT4 쪽이 조금 더 존재감을 명확히 알리는 데에는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아주 거대한 T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헤드램프, 상향등과 하향등을 비추는 램프 부분은 또 극단적으로 얇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밑에 부분에 이제 블랙 유광 패널을 좀 넣어서 무언가 조금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CT5 같은 경우는 이 유광 블랙 패널이 이 아래쪽 공기 흡입구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어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한 번 더 끊어 놓고 이 아랫부분에 은색 장식을 덧대서 그런지 좀 더 화려하고 좀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조금 더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와 이어진 그릴 굉장히 큽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릴과 똑같은 형상, 그쵸? 이 캐딜락 마크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그릴 디자인을 표현을 한 거겠죠. 캐딜락 마크, 이 엠블럼 또한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고 이 손바닥 하나 사이즈를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사진보다는 더 크고 우람한 모습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캐딜락의 이 다양한 패턴을 넣은 이 엠블럼은 매끄럽게 각종 라이다 센서들이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음각이라든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매끄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밑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뽑자면 이렇게 이 스플리터를 유광 블랙으로 같이 처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 안쪽에 그릴 패턴을 아주 날카로운 핀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앞모습만 봤을 때는 확실히 스포츠 세단의 모습, 그 형상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네, CT4의 옆모습, 일단은 굉장히 멋있는 휠과 타이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북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등도 나름 위치해져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제품이 사용됐네요. 235/40R, 그 다음에 18인치 사이즈고, 개인적으로 휠의 디자인이 조금 더 좀 살이 얇고 좀 날렵한 모습을 좀 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 아우디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 거를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마음도 들고요. 그 안쪽에 아주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의 이제 스포츠 세단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우월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브랜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캐딜락 마크 아주 앙증맞게 작게 붙여져 있고, 전체적인 사이드 미러라든지 옆모습의 형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캐딜락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캐딜락은 항상 직선을, 그리고 굵은 캐릭터 라인을 강조해서 차를 만들어내고,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 보면 캐딜락 CTS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그때 아주 막 우락부락한 그런 로봇 같은 직각을 많이 사용한 그 이미지가 아직도 저도 강하게 박혀 있는데, 그 형태 그리고 그 헤리티지를 CT4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굵은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 굵은 캐릭터 라인이 거의 끝까지, 헤드램프 끝에서 시작해서 테일램프 끝까지 아주 한 줄로 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앞쪽 스플리터와 마찬가지로 유광 블랙 사이드 스커트를 달아서 그런지 확실히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고 저중심의 느낌 역시 잘 구현해낸 게 특징입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신 CTS 같은 경우는 여기에 램프를 넣기도 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사이드미러 디자인도 이렇다 할 특징을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몰딩 부분에 똑같이 유광 블랙을 처리했다는 점, 전체적으로 유광 블랙을 참 많이 사용했네요. 그래도 크롬 사용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정도 컨셉의 차급이라면. 뒤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하고 뭐랄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색다른 디자인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테일램프, 에스칼라 컨셉트에서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기도 하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세로로 길게 마치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CT5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또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방식이 에스칼라 컨셉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캐딜락의 디자인 언어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CT5보다는 한 체급 낮은 입문형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딱 끊어 놓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테일램프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미등이고요. 브레이크 등은 이 흰색 부분에서 들어옵니다. 이 브레이크 등과 동시에 방향 지시등도 빨간색으로 같은 자리에서 깜빡이게 되죠. 한미 FTA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이라 그래서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생산돼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차,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차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바로 옆에는 350T라는 배지가 붙여 있습니다. 캐딜락의 새로운 네이밍 명명법인데요. 되게 어렵게 막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토크를 뜻합니다. 350이라면 이 차가 한 35토크 정도 가진 차구나, 400이라면 한 40토크 가진 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트렁크가 횡하고 되게 넓어 보입니다. CT5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쪽에 네임플레이트, 이 번호판을 달아서 조금 더 차가 정제되어 있고 좀 차분하게 중후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역동성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번호판을 이 범퍼 아래쪽에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지 이 트렁크가 상대적으로 살짝 좀 광활하다, 좀 횡하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후방 카메라가 가운데 자리 박혀 있고, 앞쪽 엠블럼과 다르게 뒤는 생각보다는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CT4 엠블럼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일체형 스포일러도 나름 좀 멋있게 달아 놓았네요. 아래쪽 범퍼, 또 이 투톤으로 또 유광 블랙을 가득 사용한 제품인 만큼 아래쪽도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그냥 형상만 표현을 한 것 같고, 기능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각 배기구에는 양쪽 다 뚫려 있습니다. 페이크 배기구가 아니에요. 이런 점도 괜찮네. 칭찬할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캐딜락 CT4의 외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무언가 신선하고 새로움을 자극하는, 시선을 끌만한 요소가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캐딜락 CT4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뭐 입문형 수입 세단이 대부분 뭐 아주 넓거나 공간에 집중하는 차는 아니죠. 뭐 G70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내에 들어와서 좀 살펴보면 캐딜락이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 특징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센터 페시아가 상당히 컴팩트해요. 컴팩트하고 수평형으로, 대칭형으로 수평형으로 길게 뽑아져 있어서 그런지 제네시스 G70처럼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차가 더 좁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차의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평형 디자인이 조금 더 알맞다, 더 좀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센터 페시아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일단 부피 자체가 작고요. 뭐 일단 시인성도 되게 선명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나름 큼직한 송풍구를 비롯해서 물리적인 버튼을 그래도 몇 개 마련을 해서 급한 조절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쪽 버튼은 볼륨이고요.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 이쪽 버튼은 안쪽에 그 조그 셔틀 느낌을 굉장히 잘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공조장치 버튼 방식은 터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액정창이 다 세 단락 방향 세기, 그 다음
양쪽 온도 조절이 끝이에요. 좀 뭔가 옹색하기도 하고 아쉽게 느껴져요. 이 아래쪽에는 열선과 통풍, 그다음에 비상등 버튼들이 마련해져 있는데,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합하고 있죠. RPM과 속도 바늘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라든지 그래픽은 나쁘지 않은데, 이 기본적인 전장 장비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에서는 라이벌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3 시리즈라든지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조금 이 전장 장비, 이 인포테인먼트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센터 터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길게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끊어 놓고 이 아래쪽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공간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법 크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가죽 느낌의 이 소재로 덧댄 부분에는 이 전통적인 변속 레버가 위치해져 있죠. 전자식이 아니라 그냥 일자 이 부츠 타입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해져 있고, 운전 모드 버튼이라든지 오토 홀드, 그다음에 뭐 이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이런 버튼이 아주 간결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도 아주 크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 정도의 사이즈 꼭 실제로 전시장에서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이 크기라든지를 좀 가늠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구성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뛰어나다라고도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이 콘솔 박스를 봐도 콘솔 박스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거든요. 위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옆으로 열리는 게 뭐 크게 단점으로 자극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물론 안쪽 공간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렇게 휴대폰을 세로로 꽂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점, 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티어링 휠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타공도 그렇고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약간 M 스티어링 휠을 보는 것 같은 이 손에 쥐는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패드 시프트 정말 꼭 필요하죠. 뭐랄까, 이 알루미늄 소재를 적절히 큼직하게 넣은 패드 시프트도 아주 마음에 들고, 스티어링 휠만 그냥 떼가서 제 차에 붙이고 싶을 정도네요. 이외에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은색 알루미늄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좀 넣은 점, 요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재나 이 믹스 매치 부분에서는 무난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히 엔트리 세단 이 가격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딱 필요한 부분만 갖춰져 있는 적당한 크기의 선루프, 이런 버튼들 물론 LED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바이저를 내렸을 때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특히 선바이저를 내리고 이 거울을 열면 같이 조명등, 실내 전체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름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외에 특징을 찾자라면 시트도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가 아주 스포츠성을 띠는 시트는 아니지만 나름 이 허리 지지대 부분이 굉장히 잘 받쳐준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는 내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자체 크기가 좀 큽니다. 라이벌에 비해서 좀 커서 아무래도 미국 차들, 이 미국인 성향에 맞춰서 좀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편이죠. 그래서 시트, 동양인 체형에서 봤을 때 큼직한 시트 충분히 장거리 이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트의 이 등받이 가운데에는 캐딜락 로고를 뜻하는 이 V 로고, V 형상도 나름 이쁘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가죽 패턴을 조각조각 그리고 깔끔하게 잘 맞춰져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2열로 넘어가서는 2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좁습니다. 좁아요. 이 수치, 재원표상 수치를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외관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4700mm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로 꼽고 있는 제네시스 G70, BMW 신형 3 시리즈보다도 긴 길이를 자랑을 하고 있죠. 반면에 띠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라고 하죠. 실내 공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휠베이스 길이는 제네시스 G70, BMW 신형 3 시리즈와 비교해서도 확연히
작습니다. 수치로 굉장히 작아요. 2700ml대를 보여주는데 두 차종은 2800ml대를 훌쩍 넘어가죠. 그 차이가 2열에서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좌석을 그래도 나름 타이트하게 당겨 놓고 앉았을 경우에도 무릎 공간에 아주 살짝의 여유 정도만 남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뒷좌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좌석의 활용도를 거의 90%로 쓰는 소비자가 이 차를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조금 더 젊은 연령층이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승차감이 나쁘거나 착자감이 별로인 건 아닙니다. 시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열에서도 마찬가지로 2열도 굉장히 광활하고 좀 넓게 디자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뭔가 좁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든데, 그냥 전체적인 공간, 수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무난합니다. 크게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폴딩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짐도 나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트렁크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곳은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아랫부분에는 조금 더 깊고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까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캐딜락 CT4 간단한 주행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후륜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2.0 4기통 가솔린 터보, 뭐 예전 캐딜락 차들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이제 아주 범용 이제 동력계이긴 합니다. 주행 감각이라든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뻗어나가는 감각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아주 뭐 인상적이고 자극적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경쾌하게, 그리고 이 작은 컴팩트한 차체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전개해 나갈 때 뭐랄까, 아무래도 터보의 개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흡기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들리는 소리인데요, 이 엔진음 소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들려옵니다. 실제 보닛을 열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이 약간 저중심 설계로 되어 있고 차체가 상당히 낮게 위치해져 있어서 그런지 엔진 높이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흡음과 방음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엔진음 자체가 꽤 들려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조차 말이죠. 이게 창문을 열어보면 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런 노면 소음이나 바닥 소음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이들링 시에, 그리고 정속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그 미국식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정숙성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스로틀 양만 조금 더 깊게 밟아서 활짝 열어 놓으면 여지없이 엔진음이 화끈하게 들리고는 합니다. 물론 이 차를 구입하고 또 이 차의 컨셉과 어울리는 소비자분들이 구입했을 때 단점으로 크게 자극될 것 같지는 않지만 캐딜락 그리고 뭐 아주 조용할 것 같다라는 편견은 오히려 좀 약간 반대되는 성격을 띈다. 엔진음이 우렁차게 잘 들려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또 마찬가지이고요. 더 예민하게 스로틀 가속 페달 반응이 바뀌기 때문에 소리도 아주 더 예민하게 들릴 수 있겠죠. 이를 제외하고 스포츠 모드에 넣었을 때 뭐 배기음이 막 더 우렁차게 뭐 아니면 가변을 써서 크게 화끈하게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엔진음만 조금 더 커지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이 파워트레인 동력계가 주는 만족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동력계에 대한 자극 그리고 인상보다도 이 주행 감각에 큰 도움을 주는 나머지 요소들의 만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핸들링, 스티어링 휠 반응이 미국차스럽지가 않아요. 진짜 유럽차 느낌을 타는 것처럼 생각보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꺾이는 이 감각이 아주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링컨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확실히 이 유럽 세단, 유럽형 스포츠 세단을 지향해서 만든 T를
역력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자라면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죠. 도로의 노면을 아주 빠른 시간에 캐치해서 읽어낸 다음에 이 최적의 충격량 흡수와 함께 코너링 성능에 큰 도움을 준다고 캐딜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차가 어떻게,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내가 운전할 때 어떻게 무슨 수치를 가지고 뭐 하는지는 운전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도 신기하죠. 공학 박사가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스티어링을 빠르게 꺾고 다시 돌리고 불규칙한 노면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감각이 내가 알고 있던 이 미국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확하고 칼같이 움직이는 감각이 참 좋네요. 너무 좋고, 이 서스펜션의 반응도 적당히 노면을 읽으면서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주면서도 아주 불쾌한 감각은 또 주지 않는, 유럽차와는 유럽차의 성격을 많이 지향을 하지만 또 유럽 스포츠 세단과는 완전히 다른 캐딜락에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이 매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고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과 같이 굽이치는 길을 조금 더 빠르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쵸, 엔진음이 주는 흥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청각적 흥분과 함께 서스펜션의 감각,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반응이 링컨과는 완전히 다른 차네요. 링컨과 비교할 만한 미국 브랜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유럽산 브랜드들과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70과 비교를 해도 비슷하거나 비등비등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제네시스는 뭔가 G70 같은 경우는 한국 정서에도 잘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다면, 이 차는 한 단계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조금 더 자극적인 맛, 그리고 이 오리지널 스포츠 세단, 그리고 미국식 스포츠 세단, 고성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식 스포츠 세단, 옛날 머슬카 시절부터 늘 해왔던 미국 차가 만들 수 있는 고성능을 나름 유럽 방식으로 잘 풀이를 했다라고 표현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240마력이라는 파워트레인 출력이 아깝게 또 아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의 직접적인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차는 G70 중에서도 2.0 가솔린 터보, 아니면 BMW 신형 3 시리즈 중에서도 330i를 꼽을 수가 있는데, 두 차종 다 250마력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240마력대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수치가 작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살짝 모자란 동력계 부분을 이 나머지 이런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상당히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서스펜션 감각 같은 부분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즐거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굽이치는 고속에서 240마력을 다 쓸 일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짧은 이 굽이치는 도로, 와인딩 도로에서는 짧은 속력을 최대한 얼마나 코너 하나하나를 재밌게 공략해서 통과를 해 나가느냐가 차의 밸런스와 또 완성도를 높인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ATS보다는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시라든지 이런 무게 설정, 무게 중심 같은 느낌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라이벌과 비교해도 크게 흠 잡거나 뒤처지는 구색이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저는 바로 이 변속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단 자동 변속기 자체가 그렇게 민첩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D-드라이브에 놓고서 일상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꽤 세팅을 아주 잘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충분히 원하는 속도, 그 다음에 이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수동 모드로 특히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는 성격이 조금 더 물러집니다. 네. 더 박진감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더 물러진다. 어떤 말이냐면, 패들 시프트, 아주 멋스럽게 생긴 패들 시프트를 잡아 당기거나 내릴 때 상대적으로 로직 반응이 라이벌과, 특히 독일 차들과 비교해서는 좀 느려요. 네. 확실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스펜션 너무 마음에 들어, 핸들링 너무 좋아 해서 딱 당기면
그렇게 막 확 해서 바로 이 코너 탈출구를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떨어집니다. 이게 변속기 세팅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선명하고 잘생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통해서 RPM 바늘의 이 변속 곡점만 봐도, 이 변속 속도, 변속 이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프만 봐도 차가 살짝 빠른 편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이 자동 모드일 때, 일반 D 모드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수동, 그리고 특히 이 차를 가지고 진짜 순정 상태로 서킷에 간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변속기라는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다른 핸들링이라든지 서스펜션, 뭐 다른 다양한 부분보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낮은, 개인적으로 낮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브레이크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를 잡아 세우기에 전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대 이상, 평균 이상, 반대로 동력계는 그보다는 살짝 아쉽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맞춰서 그 평균점을 해내는 차라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정말 특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부각돼서 운전자에게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동력계라든지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재미를 잘 세팅을 조율을 했다라고 차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일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CT4의 가격은 4,93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G70 2.0 터보와 비교해서는 비싼 가격이고요. BMW 330i와 비교해서는 저렴한 가격이기는 합니다. 살짝 애매하게 포지션이 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비싸긴 하다, 조금만 더 보태면 5천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고급 기술들을 좀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캐딜락은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인지도 상으로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캐딜락 코리아가 이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신형이 주는 좀 더 낮은 무게중심이라든지 운전 재미,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차가 주는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미국 차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요런 부분에서 좀 남들과 다른 차를 좀 찾고 싶다, 선호한다 라고 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선택지에 이름이라도 좀 올려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미국차 라이벌로 꼽고 있는 링컨과 비교해 보면 링컨은 조금 더 정통성을 아직까지도 좀 추구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어느 제품을 탔던지 약간 소프트하고 물렁이면서도 확실히 안락한 감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세단 라인업을 과감히 지우고 대세에 맞게 SUV 라인업에 온 힘을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감각이긴 해요. 하지만 캐딜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분들도 유럽 감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럽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도 미국산 헤리티지, 그리고 캐딜락이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SUV 라인업 물론 넓히고 있지만 꾸준히 세단 라인업도, 세단의 신차도 개발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캐딜락의 이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미래가 더욱더 궁금해지고, 또 이렇게 세단을 아주 멋있게 포기하지 않고 내놓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박수 받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M과 확실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GM에서 다져진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기에도 한결 쉬웠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라든지 마감, 소재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뭐 단차, 다양한 부분에서는 일본 차라든지 한국 차보다는 살짝
예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 미국 차처럼 허술하거나 그런 느낌은 더더욱 아니죠.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미국 차가 주는 고급스러운 감각과 함께 스포츠 세단, 미국식 스포츠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유럽 차와는 또 다른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매력과 가치를 느껴보고 싶다면 CT4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